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신발의 용도가 뭐가 있을까요? 걷거나 뛸 때 말고도 밥 먹고 계산을 피하려고 신발끈을 매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신발 선물하면 신고 도망친다는 말도 있으니 헤어지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숙인이요, 맨발로 옷가게에 들러서 둘러만 보고 나갔는데요. 세상에 가게 사장님이 노숙인에게 양말과 신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헤어지겠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며칠 뒤에 찾아와서 노숙인이라는 신분과 헤어지고 일을 해서 잘 갚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능 추위가 며칠 늦게 찾아와서 갑자기 추워졌죠. 11월 18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에서 잠시 뒤에 이 따뜻한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목 보세요. 마약 BJ란 것도 놀랍지만 거기에 8억을 뜯긴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재근 평화인 김준수 씨 하면 그 뮤지컬로 유명한 그 배우 아니에요? 예, 바로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 씨가 어머나. 101차례에 걸쳐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어머나.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30대 여성 BJ가 있는데 그 여성이 김준수와의 대화 내용을 SNS에 폭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어머나. 그 협박이 2020년 9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4년에 걸쳐서 101차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돈을 뜯겼는데 네. 그 뜯긴 돈의 액수가 8억 4천만 원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840만 원을 뜯겨도 기가 차고 지금 억장이 무너질 판인데 8,400도 아니고 8억 4천만 원을 뜯겼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을 해서 돈을 뜯었으니까 공갈이죠. 관계자 쪽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세상에, 남의 등쳐먹는 인간이 이 세상에 제일 악질적인 인간인데, 아니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어떤 수법으로 진짜 8억 4천만 원이나 뜯어간 거예요, 이 못된 인간은. 김준수 씨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 내용 녹음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이다, 무려 100회에 넘게 걸쳐서 8억 넘게 이렇게 갈취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갈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성의 이유가 뭐였냐면요. 네. 이 여성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허허.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해서 그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대금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김준수 씨를 협박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금 이 여성이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된 거죠. 경찰이 지난 13일 이 네. 30대 여성 BJ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허. 이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여성 결국 구속 상태로 15일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네. 이 액수 자체가 8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만큼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요. 장기간 이렇게 지속된 만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김준수 씨란 이 유명 가수 출신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 씨에게 8억 4천만 원이라는 진짜 억소리 나는 금액을 공갈 협박으로 갈취한 것도 문제지만,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시청자분들은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남의 등쳐먹는 그 인간은 나쁜 짓은 맞긴 맞는데, 아니 그렇다면 김준수라는 사람은 왜 그걸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을까? 혹시 무슨 진짜 약점 잡힌 거야? 왜 그랬을까? 84만 원을 진짜 공갈 협박 당해도 뺏겨도 진짜 이제 가슴 칠 노릇인데 8억 4천만 원이야. 왜 그랬을까? 여기에 관심도 쏠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 여성 BJ라는 사람이 김준수 씨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나는 잃을 게 없다. BJ 입장에서 나는 잃을 게 없는데 당신 이거 내가 공개하는 순간 당신의 이미지는 완전히 이상해질 거야라고 협박 공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래도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협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또 유명인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한 번 구설수에 오르는 순간 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김준수 씨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을 했고 김준수 측에서는 명백한 피해자의 끝까지 강경대응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또한 이제 한 팬 소통 플랫폼에서 김준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피해자에 대해 네일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받았고 네. 5년 동안 괴롭혔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난 당당하다. 잘못한 게 없다고 김준수 측에서 말하고 있고 이런 것도 내 실수라 생각해서 비즈니스 외에 사람들을 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 이거 협박을 한 사람이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밝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밝힌 거예요, 심경을. 근데 안진용 기자님, 물론 김준수 씨가 오해는 마세요. 시청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진작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될 걸 8억 4천만이라 왜 뜯겼을까 세상에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대중이 가장 궁금한 건 왜 그랬을까입니다. 4년 동안 이 8억이 넘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협박과 갈취, 공갈을 해왔는데 게다가 이 피해자가 마약류 관련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왜 4년 연속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결국 그 녹음본에 담긴 내용이 이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걸 너무 궁금해하면은 그 또다시 김준수에게 2차 피해, 2차 가해를 줄 수가 그렇죠,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 사적인 대화 같은 경우는요. 그 누구의 대화라도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김준수 씨는 굉장히 유명한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차원에서 끌려다니다 보면은 처음 돈을 주게 되면요. 그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현재 이 시점에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담긴 녹취록이었다면 상대방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현재 김준수 씨는 피해자이고 협박범이 문제이기 때문에 김준수 씨를 마치 이거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의혹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준수 씨는 뮤지컬 배우이고 지금도 작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심경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의 상황을 얘기한 뭐 혹시 지금의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내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 음성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함성 속에서 첫 공연을 잘 프리뷰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뭐 이게 사실 첫 곡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선보이는 오늘 첫 공연인데 너무나 즐겁게 여러분들 덕분에 웃음 속에서 환호 속에서 잘 끝마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체력 관리, 몸 관리 잘해서 마지막까지 잘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 이게 어제 이제 아마 어떤 이 공연의 프리뷰 아마 이제 사전에 본 영상 본 이 활동보다는 잠깐 보여주기식 아마 그런 영상 무대였나 봐요. 프리뷰 무대 마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팬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 모습이나 표정 또 말에서도 이 사건 어느 심적 압박 느꼈다는 걸 엿볼 수는 없어요. 프로다운 의식을 좀 보였어요. 예, 프로긴 프로죠. 근데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진 것이 명예든 돈이든 많은 사람이 지키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최근 제 생을 마감한 송재림 씨나 탤런트 그다음 이성균 씨나 사실은 정말 우리들이 연예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딴따라라고 비하하기도 했다가 때로 너무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약간 무시도 했다가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쪽에 또 협박을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명예와 뭘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가 되거나 그런 게 많은데 저는 한두 번만 협박을 당해도 엄청나게 고통에 시달릴 텐데 네. 8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101번이나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저렇게 버티고 그 이미지 유지를 했다는 거는 김순수 씨가 엄청난 내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사건 좀 더
좀 진지하고 심각하고 들어서 제발 본인의 사리사욕이나 마약이 좋은 데 썼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연예인이 아닌 누굴 괴롭히던 간에 제발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이 지금도 컴퓨터 자판으로 뭔가를 막 억측의 글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 제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돈을 뺏겼겠지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김준수 씨하고 협박범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느냐, 그 대화가 혹시 이러저러한 뭐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뭐 억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니 김준수 씨는 바로 그 대화 내용 때문에 협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협박받은 내용에 대해서 대중이 계속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추측을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협박범한테 동조하는 거거든요.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정말 그 안에 그 대화 안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이게 이 사건 자체가 경찰 수사에 들어간 사안이니까 네. 뭐 경찰이 어차피 수사할 사안 가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억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협박범이 마약 관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대화 내용 속에 마약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억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억측인데 네. 그래서 김준수 씨 속사 측에서 네. 2차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보면 그 여성 BJ의 마약 사건하고 김준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 네. 녹음 파일 역시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이고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야.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김준수 씨가 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면서 이미 부당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부당한 비난과 2차 가해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무려 4년 넘게 시달려 왔어요. 근데 김준수 씨 어제 이제 찍었던 영상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정말 밝은 모습으로 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연 앞으로에도 뭐 차질 같은 건 빚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준수 씨가 올해 데뷔 2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 지금 나오는 저희 네네. 영상은 이 공연의 프리뷰를 마친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는데 네. 이 뮤지컬 제목이 알라딘이죠. 김준수 씨는 알라딘, 즉 주인공 역을 맡았기 때문에 어머.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김준수 씨가 하차하게 된다면 같이 이 호흡을 맞췄던 다른 관계자들과 제작사 역시 큰 피해를 입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사스 역시 출연자의 개인적 사생활이다 보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물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디즈니 또 동화에서 또 시작됐잖아요. 가족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졌으면 자진해체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김준수 씨가 지금 뮤지컬계에서는 티켓 파워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알라딘 역할을 총 3명의 배우가 맡는 트리플 캐스팅입니다. 근데 김준수 씨가 맡은 그 회차만큼은 모두 전석 매진이 어머나.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 사태는 김준수 씨가 피해자이고 많은 대중이나 또 팬들이 김준수 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추후 이 알라딘 공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제발 그 못된 손으로 억측을 만들어내지 말고요. 이거 신고됐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일 같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주변이면 밝고 좋은 건물들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수상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교육 환경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건물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에? 겁니다. 어떤 건물들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뭘까요, 네네? 복도 사이로 방이 다닥다닥 저렇게 붙어 있고요. 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빨간 조명의 방 안에 거울과 침대가 있습니다. 뭐예요, 저게? 이 업소 겉으로는 마사지 업소다 이렇게 간판을 내걸었지만요. 사실은 성매매가 이뤄진 바로 그 현장입니다. 뭐라고요? 서울 광진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다시 말해서 학교 주변에서 채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온 마사지 업소 등 4곳이 경찰에 적발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해괴 망측하고 이거 경악스러운 곳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진짜? 너무 황당한데 그 학교 근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업소들이 사업자 등록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네 업소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네 군데 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또 어떻게 등록이 돼 있냐면 네. 한 곳은 보드 카페업 이렇게 등록이 됐고 세 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그렇게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뭐 간판은 마사지라고 달거나 아니면 상호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냐면 저 중에 한 곳은 11년에 걸쳐서 6차례 단속이 되긴 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6차례가 단속이 됐는데 단속 됐는데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주인만 바꿔서 어머나. 영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단속에 걸린 다음에 새 업주가 인수하면서 상호를 바꾸면 계속 영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경찰이 4곳을 이제 단속하면서 네. 2곳을 철거했고 적발된 업주 종업원 등 14명을 검찰로 넘기면서 또 이제 철거된 업소들의 성매매를 오랜 기간 묵인해온 건물주까지 아하. 함께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건물주는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진범 교수님 네.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차요. 그런데 이건 법의 맹점, 허점을 그대로 악용한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이 넓은 서울에 아마 전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넓은 서울만 보더라도 저런 곳이 진짜 딱 4곳만 지금 있을까요, 서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최근 2년간 서울에서 저런 형태로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던 장소들이 단속된 것만 227곳이에요. 아, 이렇게 많고요. 세상에. 더 황당한 건 이 중에 80%가 넘는 189곳이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단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찰은 지금 현재는 3차례 이상 단속이 되면 고질적 불법 업소로 규정을 해서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 아까 네. 하재근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6번 그러니까 단속도 6번. 또 해요. 네. 사람을 바꿔가면서. 어머나. 그 업주건 바꾸면 또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무슨 맹점이에요, 이게 진짜. 맹점이에요. 반드시 바로잡아서 한 번이 걸리더라도 폐쇄시켜야죠. 네. 사람 바꿔서 또 한다고 해서 그걸 용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이나 틈이 있는 부분은 메꾸고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기 위해서는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청 그리고 실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하, 얘기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세상살이가 간단치 않은 게 저 건물을 단속하고 또 철거하는 이게 각각의 기관이 다 섞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권한이 각각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실질적인 폐쇄나 철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2021년도 창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기관별로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빨리빨리 철거나 폐쇄 조치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아하.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학교 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유해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성매매 알선법도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교육환경법 위반도 될 수가 있어요. 아, 여기도 그러네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하고 이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 감액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에게 철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하. 그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만이 폐쇄 조치를 하고 계고장을 날려서 이걸 또 철거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철거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자진 철거가 되지 않으면 비로소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 권한이 다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세 기관이 정확하게 공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점이 좀 맹점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협조나 공조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모르긴 몰라도 후진적 행정 같아요. 이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이런 건물, 이 시설 하나 철거하는데 몇 개 기관이 공조가 안 돼서 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니탄 내탄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요? 이건 정말 시스템부터 제대로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못된 인간들 또 법의 철퇴가 내려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송종국 씨 하면은 2002 월드컵 전사 우리가 잘 아는 그 송종국 씨인데 아니 캠핑카에서 나 혼자 산다? 아니 허준 변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송종국 씨가 자연과 벗삼아서 그야말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합니다. 집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당장 오늘처럼 추운 날 하루 고된 일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방도 있고 나만의 안전기지 같은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잖아요. 어허. 송종국 씨 다들 아시다시피 2002 월드컵의 주역입니다. 히딩크의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히딩크의 왼팔로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승리 신화를 이끌었던 축구 선수인데 그랬었죠. 자녀도 둘이 있어요. 그런데 9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홀로 지내고 있는데 아. 바로 그 홀로 지내는 곳이요. 산, 들, 밭이 있으면 그게 다 내 집이다. 집 앞에요. 오리도 있고 자라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저거 알타리 못 뽑고 있는데? 계세요. 왔어요? 정환이 형 동생.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저희 밭이에요. 여긴 평택이잖아요. 여긴 평택. 네, 여기서 한 5일 정도 있고 홍천은 주말에 쉬러 가고 이제 이쪽 내려와서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 이거를 이동할 때는 이거를 차에 끌고 가는 거야? 네, 이건 그냥 이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면허를 따야지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허가 땄죠.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런 캠핑카 비싸잖아. 이게 한 7,000 정도? 약간 투박하긴 한데 안에 공간이 좋아요. 이게 소파고 그다음에 이거를 눕히면 이게 여기 침대. 퀸 침대가 내려와요. 에어컨도 되죠? 더울 때. 에어컨 히터 다 그러니까 집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너무 좋다. 그 여기는 애기들 오면은 만약에 2층 침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자겠네, 애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너무 공간. 좋아하겠다. 아니 캠핑카 산다고 해서 뭐 자연인 뭐 차박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연인 줄 알았더니 하재근 평 저건 자연인이 아니라 정말 첨단이네 첨단인 네, 세상에. 저런 캠핑카 저도 참 갖고 싶은데 아, 네. 한 7천만 원에 달하는 어머나. 캠핑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송종국 씨가 전원 생활을 하긴 합니다. 네. 일주일에 5일은 평택에서 농사 지으면서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오. 2일은 강원도 홍천에 가서 해발 700m 거기에서 이제 주말을 또 보낸다는 아, 거예요. 거기도 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캠핑카. 캠핑카로. 네, 저걸 가지고 주말하고 주중을 네. 이동을 한다는 건지 각각 두 군데 붙박이리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캠핑카만 어쨌든 세 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이제 한 대당 가격이 한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고 네. 송정구 씨가 나는 산에 정착한 건 아니고 네. 산을 좋아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캠핑카만 석 대를 보유하고 또 있어요. 캠핑카만 석 대입니다. 어머나. 거의 뭐 캠핑카 부자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캠핑카 가뿐데 근데 캠핑카가 있는 평택에서 닷새를 생활하고 강원도 홍천에는 뭐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지만 농막이 있대요. 아, 농막에 주말에서 보내고 또 닷새 주중은 이 캠핑카가 있는 평택에 와서 아이들 축구도 가르치고 진짜 바쁘게 사는데 근데 보세요. 특히 MBN의 대표적인 그 예능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대부분 남성들이 엄청나게 보잖아요. 뭔가 이제 남성들한테 로망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뭐 로망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런 거를 주말에 한두 번 하는 거면 로망이 되지만 네. 저게 삶이잖아요, 지금. 아하. 그거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관점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다가 네. 주말에 한번 가족과 함께 가거나 뭐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그건 즐거운 시간이지만 저 생활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네. 저거는 그냥 삶이니까 저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내부에 뭐 저 캠핑카의 내부가 잘 돼 있어서 네. 근데 저거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건 약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송종국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생 축구에 매달려 살았잖아요. 그게 뭐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송종국 씨가 이제 이혼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삶에 도전하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평택에 내려온 것도 송종국 씨한테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좀 불편한 걸 이렇게 즐기는 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매일 저렇게 캠핑카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할 게 없어서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은 조금 뭐 이해는 안 돼. 할 게 없어서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조금 자연과 즐기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혼 후에 본인의 삶을 좀 새롭게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시간이지도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하. 평소에는 송종국 씨가
물소리, 새소리를 벗삼아 지내다가 정말 정다운 벗 안정환 씨, 태극전사 친구 안정환 씨가 찾아왔으니 추억 소환을 제대로 했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2002년도 우리 오빠들. 야. 아, 진짜 이거 와, 이거 뭐 사진 뽑으신 거예요? 이거 예전에 우리 2000년 때 히딩크 감독님 중심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야. 근데 왜 정한 오빠 저 끝에 있어? 난 항상 끝에 있었어. 그때 후보였잖아. 아니, 정한 오빠 넌 또 뭐야? 야, 어떻게 한 거야? 이설 감독. 난 종국이 그때 방송할 때 저거 할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자연스럽게, 거냐? 자연스럽게. 춤추는 거 뭐냐? 스포츠 댄스. 와, 나 충격이었다. 그거는 진짜 왜 했냐? 도전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좀 힘든 시기였는데 그냥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그거랑 해설이었어요. 너도 참 웃기다. 야,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진짜 맞아. 인생이 짧은데 싫어하는 걸 한다는 게 정신 나갔구만.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축구하고 집에 있고 하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쨌거나 제가 이혼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 삶을 또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여기 내려온 것도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일단 잠깐이지만 저희들도 시청자분들도 2002년 그 추억 소환 잠깐 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송종국 씨가 왜 이런 자연을 벗삼아 캠핑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유를 쭉쭉쭉쭉 말하는데 도전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들리네요 지금. 일단 도전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이 지금 저렇게 아까 뭐 스포츠 댄스도 하게 되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게 도전의 연속이라는 거죠. 아까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런 캠핑카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자연인이야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자유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 있으면 거기 얽매여 사는데 송종군 씨는 이 집을 이제 타고 다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발 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데 네. 또 하나의 도전이 지금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이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집이 필요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고 했죠. 아까도 평택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제는 캐나다로 가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전이 더욱더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외국 생활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캐나다에 가게 되면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송종구 씨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 도전하는 삶이 역시 멋지긴 한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이 대목에서 문득 궁금해진 게 송종국 씨가 이제 이혼은 했지만 그럼 슬아의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9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둘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은 그래요? 벌써 18살, 아들은 16살입니다. 근데 워낙 이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아서인지 이 딸 송지혜양 같은 경우는 프로 골프 선수로 활동하는 게 이미 TV 통해서도 많이 전파된 적이 있고요. 네. 16살 송지효 군 역시 축구 선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는데 가끔 그래요? 아버지를 찾아온다는 거죠. 야, 그 그래서- 유전자라는 건 있나 봐요, 진짜. 그렇죠. 네. 또 아무래도 와서 아버지에게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야 나도 바쁘다 일정 있으니까 예약하고 와라. 왜냐면 본인이 지금 이게 일종의 밥벌이잖아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들한테도 그렇게 장난을 친다고 하는데 네. 9년 전 이혼하면서 부부의 인연은 끝났지만 부모의 인연은 어찌 끝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두 아이는 살뜰히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또 아들, 딸들에게도 귀감이 됐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입니다.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 잘 봤습니다. 신발 한 켤레 바뀌었다고요? 뭐 얼마나 비싼 갖고 싶었던 막 그런 신발을 샀다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좋은 신발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신발은 좋은 신발이긴 한데요. 아주 비싼 명품 신발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신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평범한 신발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바꿨다는 그 것인지 신발 속에 혹시 복권이 숨어 있었어요? 복권보다 더 좋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 한가로운 매장에 한 네. 중년 남성이 지금 저렇게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손님인가 하고 봤더니 이 남성
비를 맞아서 옷이 잔뜩 젖어 있고 심지어 발이요. 지금 자막에 가려 있는데 맨발이에요. 그래서 다 젖어 있고 어머 진짜 맨발이네. 어머 저기 보이네요. 보이시죠? 네. 발이 저렇게 젖어서 퉁퉁 부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발로 몇 분간 매장 안을 서성이며 돌아다닌 남성이요. 이런 옷은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가격을 묻더니 이내 매장 밖으로요. 지금 옷을 저렇게 둘러보다가 네. 가격을 묻다가 옷을 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저 맨발 상태 그대로 터덜터덜 매장 밖으로 다시 걸어 나갑니다. 네. 우산도 없이 신발도 없이 사라진 이 남성. 여전히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단 행색을 봐서는 비가 오는 날 신발도 양말도 못 신었어요. 맨발에 신발도 없는 맨발에 지금 터벅터벅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옷을 둘러보다 나갔어요. 안진용 기자님, 뭔가 이제 추위가 오니까 추위 대비용 옷을 사러 왔다가 글쎄요 어떤 사정으로 그냥 돌아갔나요?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사장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 또 이분을 쫓아나갔는데요. 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빠른 걸음으로 매장 밖을 나서는 사장님. 조금 전 나간 이 남성을 쫓아갑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사장님은 남성을 다시 매장으로 데리고 와서 저렇게 네. 발에 맞는 신발과 양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끌어와서 앉힌 뒤 직접 신발끈을 풀어 남성에게 신겨주기도 하고요. 어머나. 그리고 발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자, 새 신발을 신은 남성 활짝 웃으며 연신 고개를 저렇게 숙이더니 매장을 떠날 때까지 고맙단 인사를 남겼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저 혹시 노숙인 차림의 그 사람이 그분이 우리 그 소설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엄청 갑부 부자가 딱 이렇게 정말 저 가게 친절한지 알아보려고 막 그렇게 막 손님처럼 행사하는 그러는 분이었죠. 소설이나 뭐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데서는 네. 그런 사연이 나올 법도 하지만 네. 저것은 현실이고 어머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손님이 노숙인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대전의 한 옷가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네. 저 이제 가게 사장님이 딱 봤는데 노숙인으로 보이는 어떤 이제 손님이 들어왔는데 비가 오는 날 비를 맞고 발이 맨발인 상태에서 하얗게 막 발이 퉁퉁 부어 있고 상처까지 난 그런 상태였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겨울옷을 이렇게 쓱 보더니 가격만 물어보고 다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생각에는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나가서 새 신발하고 양말을 다시 이제 선물로 드렸다는 건데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술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신발을 신겨서 선물을 해드렸다라고 어머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게 사장님 진짜 천사표죠. 천사표. 이런 천사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 노숙인으로 보이는 저분이 신발과 양말을 얻어 신고 가게를 떠났잖아요. 대박 사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인가 4일 후에 저녁에 9시 좀 넘어가지고 들어오시길래 이제 손님이지 알고서 일어섰는데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발을 손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신발 받았던 사람인데요 하면서 바로 그냥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셨어요. 증명사진을 꺼내시면서 다음 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아서 신발값 갚겠다고 제가 선물이라 그런 거는 안 갚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고요. 제가 신발 드렸을 때는 수염도 되게 많으셨고 되게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외모를 보니까 수염도 다 깎으셨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신 것 같고 깔끔한 모습이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얘기를 듣다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울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해드렸던 거고. 어머나 최재문 교수님 같은 곳에 같은 가게 CCTV인데 앞에 봤던 영상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들어왔던 분과 지금 이후에 딱 걸음걸이부터 다른 그분이 동일인이라고요?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머리도 정돈이 안 돼 있었고 흰 수염도 덥수룩하게 난 상태로 오신 거예요. 어머나. 노숙인이었으니까. 어머나. 그런데 저 신발을 받고 나서 어머나. 이분이
수염도 다 깎고 머리도 정돈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증명사진도 찍었다고 보여주기도 해요. 어머. 그러니까 이 신발의 기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와서 주민등록 재발급 받으려고 증명사진 찍었어요라고 보여주고. 근데 저는 이게 네. 왜, 그러니까 뭐 나중에 돈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숙인 저분이 어떤 이유로 노숙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자기에게 아무도 용기를 주지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뭐 가족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숙인 생활에 들어섰지만 누군가 본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때문에 저는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분이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은 저 조그만 선행이지만 신발과 양말 한 켤레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를 준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노숙에 들어갈 때는 그걸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네.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구나 생각해서 노숙에 들어갔는데 네. 저 선행 하나가 저 사람한테 엄청난 용기를 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줬다. 누리꾼들도 보면요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양말과 신발 저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이런 글도 있고 신발이 아니라 희망을 선물하셨다 맞아요. 이런 글도 있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장님 멋지다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정말이네요. 저 가게 사장님은요 살아있는 천사분이세요. 그리고 사장님의 그 건네주신 그 신발과 양말은요 네티즌분도 그 말 하셨지만요 우리 사회에 전염을 시켰어요. 어떤 전염? 희망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리셨고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려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노숙인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희망을 찾겠다고 하신 분 그분도 앞으로 멋지게 일어서신 모습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멋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 허주연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 경북 상주에서 정말 뿌듯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상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의 기록을 세운 주인공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이요. 한번 딱 보시면 완전 특별하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허허. 어떤 주인공인지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네.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로봇이 마라톤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대박 사건. 안진용 기자님 마라톤 풀코스 42.195 사람도 하기 힘든 걸 지금 저게 로봇 개라고 해야 되나? 로봇인가? 뭔가요? 이게 대단합니다. 사족보행 로봇 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시간은 4시간 19분 52초가 걸렸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로봇 개를 만든 연구진이 바로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이라는 거죠. 어머나. 기존에는 20km 정도가 최고 기록이었으니까 2배를 넘는 수치죠. 세상에. 근데 왜 이름이 라이보 2일까? 이게 중요한데 네. 지난해 9월에도 한번 마라톤을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타깝게도 약 5km를 남긴 지점에서 완주를 못하고 방전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근데 기술력을 더 승화시켰고 이번엔 이렇게 세계 최초로 완주에 성공하게 된 거죠. 야, 주행 가능 거리,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정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걸 만들어내기까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야외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응용 분야로는 저희가 시한 유지, 순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밤새도록 이제 길가를 순찰을 하고 이제 해가 뜨면은 이제 돌아와서 충전할 수 있는. 야, 우리 손으로 만든 저 로봇 이제 인명 구조에도 좀 사용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소식은 하재근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영국으로 가보실 텐데요. 영국의 옥스퍼드셔주의 한 기차역에서 아찔한 전복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 영상을 보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승강장으로 기차가 달려오는데 네. 이때 달리는 기차 쪽으로 유모차 한 대가 스르르 굴러가더니
충돌하고 맙니다. 어머머머머. 유모차는 넘어지고 보좌가 곧장 달려왔는데 어머머머머. 다행히 유모차에 타고 있던 2개월 아기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보는 저희가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저 승강장에 계셨던 분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엄마가 잠시 유모차에서 손을 떼서 가방을 챙기는 사이에 어머나. 유모차가 흐 밀려간 거죠. 네. 엄청난 사고 같은데 지난 6월에 발생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네. 영국 철도 당국이 안전사고를 막고 고객의 이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최근에 공개했다 그럽니다. 네. 유모차 고정 장치를 채우는 일이 안전벨트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는 일이었고요. 네. 요즘 유모차 밀면서 휴대폰 보는 어머니들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정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를 뻔한 그런 사고 순간 영상이었어요. 일단 무사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